자, 이제 교재 68쪽에 나온 함수를 할 거고요. 열기 눌러서 USB 메모리에다 우리 담아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01 섹션에 05번 문제 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학원 관리 해가지고 뭐가 나왔네요. 다 열어 놓으셨습니까? 네. 자, 문제를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68쪽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중간고사 2의 4번째부터 2의 11번째 맞나요? 기말고사 중간시험 본 거하고 기말시험 보고, 기말시험은 뭐죠? F의 4번째부터 F의 11번째 평균 점수 G의 4번째부터 G 11번째 그래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네, 그럼 말뜻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육안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중에 가장 큰 숫자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뭐 하여튼 가장 큰 숫자가 있겠죠. 그 두 번째로 큰 그 숫자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90이고 88이 그 숫자가 되니까 90에서 88 빼면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고 가장 큰 숫자가 90이니까 두 번째로 큰 게 88이니까 답이 2구나 이렇게 쓰면 실제 데이터가 뭐 한 8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데이터가 한 8,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8만 개가 있다면 어느 게 가장 큰지, 어떤 게 두 번째로 큰 건지, 10번째로 작은 건지 육안으로 계산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함수를 쓰자라는 거죠. 함수. 무슨 함수를 쓰라 그랬냐면 max라는 함수하고 large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함수라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함수는 다른 말로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function.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fx 이렇게 쓰잖아요. fx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f가 펑션이에요. 그리고 어떤 값을 가지고 계산하겠다 해서 미지의 숫자 x를 쓰는 거죠. 이게 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펑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능이라고 돼. 기능.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F1번서부터 F12번까지 기능 키가 있어요. 이게 펑션 키예요. 펑션 키. 그러면 F1번을 누르면 뭐가 나오느냐? 대부분 도움말이 나와요. 혹은 헬프라고 찍혀 있잖아요. F1번이. F2번은 이름을 고칠 때, 내용을 고칠 때 쓰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믹서기 기능은 뭐가 될까요? 믹서기라고 하는 이 기능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딱딱한 거를 잘게 쪼개는 기능 또는 여러 가지 물질을 하나로 합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믹서기가 없으면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까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은 힘이 들 것 같아요. 얼음을 잘게 좀 쪼개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커피콩처럼 이렇게 딱딱한 물질을 잘게 쪼갤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뭐 맷돌에 갈든지 아니면 뭐 손으로 뭐 망치로 깨든지 간에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있으니까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숫자가 어떤 거인지를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는 않아요. 8개니까. 근데 이게 80만 개가 되면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큰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 max라는 함수가 나온 거예요. 는 max 가로 열고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는 m a x 는 m a x. 근데 는 m만 썼더니 여기 max라는 게 보이긴 보이네요. max라고 보입니다. 그럼 얘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m a x라고 다 쓰시는 연습을 하시고,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대문자로 쓴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괄호를 열면 돼요. 괄호를 열면. 모든 함수는 는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열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고사 점수 얘들을 쭉 블록 잡으면 돼요. 이 괄호를 닫으면 뭐가 된다? 끝난 거예요. 엔터. 가장 큰 숫자가 90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2의 네 번째, 2의 네 번째에서 2의 11번째까지, 2의 11번째의 셀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처리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하나 나왔어요. 라지 가로 열고 범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범위에서 n번째로 큰 값을 구한 이런 기능이에요. 얘는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한 맥시멈이라는 함수는 어서와요. 맥스는 맥시멈이란 영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라지는 뭐냐면 이 범위 중에 두 번째로 크던, 10번째로 크던, 세 번째로 크던, 첫 번째로 크던 있어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에다 다시 는 지우고 다시 쓰는 거예요. 는 라지라고 여기 있네. 라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이터 집합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번째로 큰 값이면 5 쓰면 되고, 자, 이제 괄호 열고 블록을 정해주고 여기 어레이가 목록이에요. 목록. 이 범위 중에서 컴마 K, 컴마 2, 컴마 1은 뭐예요? 첫 번째로 큰 거죠? 그럼 맥스잖아. 그럼 맥시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컴마 2 썼으니까 두 번째로 큰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빼기 얘를 써야지. 이렇게. 가장 큰 거에서 두 번째로 큰 거를 빼주라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책에서는 오른쪽 해설에 보면은요, 69쪽의 해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fx 눌러서 통계함수 찾아가지고 맥스 함수 찾아가지고 확인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눌러서 빼기 누르고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럼 맥스라는 함수가 통계 함수인지 재무 함수인지 논리 함수인지도 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저 안에 있는 걸 이용해서 클릭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요. 그래서 맥스 괄호 열고 모르면 그때 fx를 누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max라는 함수를 찾으러 다니지 말고 어떤 함수는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복잡한 함수 이름을 쓰고 괄호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fx를 누르면 도움말이 떠요. 그게 나아요. 아니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함수들은 아예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많지는 않으니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맥스 괄호 열고 블럭을 잡았고 괄호를 닫으면 가장 큰 값 구하는 기능을 계산했고 빼기 라지 괄호 열고 또 범위 정해주고 컴마 2 쓰면 두 번째로 큰 값. 큰 거에서 제일 큰 거에서 두 번째로 큰 거를 빼라. 이렇게. 책에는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요 71쪽 71쪽을 보시면은 화면 밑에 하단 밑에 교재 밑에 맥스 가로 열고 뭐 라지 가로 열고 콤마 2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수식을 외우셔야 되고 해설을 보셔야 되고 그 앞부분에는 어디에서 뭐를 찾아서 클릭하고 했던 절차가 있었잖아요. 이 절차는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가서는 설명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수식만 보여줍니다. 수식만. 그러니까 수식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수식 자체를 이해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예. 아 여기 네. 여기를 10칸을 띄우든 한 칸을 띄우든 안 띄우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한 칸 띄워놨잖아요. 이렇게요. 보시기 좋으라고 한 칸을 띄워놔요. 이 책도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시게 하려고 이렇게 띄워놓긴 하거든요. 뺄셈도 이렇게 띄워놓기도 해요. 근데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보시기 좋으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보시기 좋으라고.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74쪽에 중간에 수식의 2에 보면은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괄호 닫고 또 한 칸 띄우고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더하기 한 칸 띄우고 1 그래서 사이사이 띄워놨잖아요. 보시기 편하라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필기를 할 때는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띄워놨지만 실제로 공식을 쓸 때는 안 띄우고 쓰잖아요. 이렇게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그거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68쪽에 함수 중에 그런 함수 나와 있어요. 에버레이지. 이건 평균이에요. 아, 합계 구하는 sum 이거는 수학 함수고요. 평균 구하는 에버레이지는 통계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 A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 A. 시험에서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 if가 있어요. if. 이건 조건부 평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 if s.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평균. 조건부 평균인데 에버리지 if는 조건이 하나야. 근데 에버리지 if s는 복수형이라서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다중조건부 평균, 다중조건. 자, 평균은 뭐냐면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게 에버리지고 우리 반 여학생들만의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 그게 조건부 평균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럼 조건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에버리지 if s 이거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맥스 최대값 맥시멈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미니멈. 이건 최소값.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나요? 랭크. 랭크 순위 구하는 건데요. 랭크 목숨 걸고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랭크. 그 다음에 VAR, STD, EV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라지. 네, 이거는 n번째 큰 값. 스몰. 이거는 n번째 작은 값. 아까 우리 두 번째로 큰 값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또 만약에 세 번째로 작은 값 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스몰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트. 이거는 개수. 카운트 A 개수. 그리고 이거는 숫자만의 개수. 그 다음에 카운트 if 조건부 개수. 카운트 if s 다중 조건부 개수.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 이거는 빈칸 개수. 자, 이렇게 나왔어요. 카운트 그러면 개수 세는 거구나. 카운트 세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숫자만 세는 건지 글자 다 세는 건지 뭐 빈칸만 세는 건지 용도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레프트, 뭐 라이트, 미들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 필수예요, 필수.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랭크는 10번 시험 나오면 그 중에 9번은 시험에 나와요. 10번 문제 중에 9번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서 해보실 수 있어요. 맥스, 뭐 미니멈, 뭐 이런 거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뭐냐면 평균.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 G의 4번째부터 G 11번째인데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평균이 큰 값이 1등이래요. 그리고 랭크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랭크 함수는 시험에 비중이 높다 그랬어요. 필기 시험도 나오고 실기 시험도 나오고. 예.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여기다가 는 맥스 가로 열고 범위 정해주고 가로 닫고 빼기 라지 가로 열고 범위 정해주고 컴마 2 가로 닫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옆에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목이 3가지잖아요. 그럼 3번 계산할 거냐 이거죠? 그럼 과목이 100개면 100번 계산할 거냐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 끄트머리 점이 있어요. 셀을 클릭하면 요 점이 있거든요. 요 점을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요 자동 채우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옆으로 가시면 돼요. 옆으로. 그럼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반영이 돼요. 예. 그럼 가서 보시면 기말고사도 계산이 돼 있고 평균 점수도 그렇게 똑같이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순위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순위. 자, 순위는 뭐라고 했었죠? 아까요? 평균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는 랭크 뭐라고 써 있냐면 수 목록에서 수 목록이 어디예요?
77.5부터 72까지 8사람의 평균 점수가 수 목록이에요. 그 목록에서 지정한 수가 뭐죠? 내 평균 점수죠. 내 평균 점수가 몇 번째로 큰지 몇 번째로 작은지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엄마 나 99점 받았어 그러면 1등이에요? 남들 다 100점 맞았는데 나만 99점 맞으면 꼴찌잖아. 그렇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5라는 숫자가 이 77.5서부터 72라고 하는 8개 숫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를 표현하는 게 순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괄호 한번 열어볼게요. 괄호를 딱 열면 이제 문법이 나와요. 문법. 자, 넘버는 뭐냐면요. 내 점수예요. 순위를 구하려는 내 점수. 그 다음에 컴마 REF는 뭐냐면 순위를 구하려는 수 목록. 아까 수 목록이라 그랬잖아요. 목록. 범위. REF는 리퍼런스라 그래. 리퍼런스. 참조 영역. 용어가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 참조 영역은 어디죠? 여기죠. 8명.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다시 는 랭크라고 쓰고 괄호 열었죠? 근데 넘버는 뭐라고요? 내 평균 점수. 그리고 컴마 어디라고요? 수 목록. 수 목록을 블록 잡기 어려우시면 밑에서부터 잡으셔도 돼요. 밑에서부터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F4번 키 있어요. 키보드에 F4번 키.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막 바뀌어요. 달러가 없이 시작했다가 F4번 키 누르면 양쪽에 달러가 들어가고 F4번 키 한번 다시 누르면 오른쪽에만 달러가 들어가고 다시 달러 F4번 키 누르면 앞으로만 달러가 가요. 양쪽에 달러가 오게끔 하세요. F4번 키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컴마. 아까 문제 뭐라고 되어 있었죠? 큰 숫자가 1등이라고요? 큰 값이 1등이죠? 큰 값이 1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림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라는 뜻이에요. 내림차순이 뭐예요?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 오름차순은 작은 게 위에 큰 게 아래.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처럼 역도 경기는 큰 그 무거운 거를 들어 올려야 1등이잖아요. 그때는 내림차순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박태환 선수는 어떨까요? 수영 기록이 커야 1등이에요? 작아야 1등이에요? 숫자가 작아야 1등이잖아요? 그때는 오름차순 쓰는 거예요.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내림차순 위에 있죠. 위에가 0이 있든지 1이 있든지 간에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위에 있는 애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근데 0 쓰는 거죠. 0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자동 채우기 보이세요? 끄트머리에 가면 점 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밑에. 걔를 마우스로 누르고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를 자동 채우기 점을 가지고 드래그 하면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답이 나와요. 자, 여기 설명드릴게요. 는 랭크. 순위를 구하려는 순위를 구하는 값. 그 다음에 수 목록. 그리고 여기에 오더라고 되어 있죠. 오더. 영어로 아까 오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OR, 오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옵션이에요, 옵션. 근데 옵션이 0이 뭐라 그랬죠? 옵션 0이? 큰 수가 1등. 옵션 0이 뭐였죠? 옵션 1이? 작은 수가 1등. 아까 책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여기에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림차순. 얘는 뭐라고?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은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 오름차순은 작은 게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나 조회 했었잖아요. 조회. 그럼 키 작은 학생이 앞에 가고 키 큰 학생이 뒤로 갔었죠. 그게 오름차순이죠.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번호를 매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강감찬이 1등이고 홍길동은 꼴찌 번호가 갈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성적 순으로 우리가 뭐 계산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죠. 순위 매길 때. 그럼 총점이 높아야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가 1등이니까 오름차순 0을 써야 돼. 근데 요때는 뭐다? 생략 가능한 거예요. 생략 가능한 거고요. 얘는 뭐다? 생략이 불가한 거죠. 만약에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 순위를 구하려면 반드시 2를 써야 되고, 장민원 선수 같으면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어떨 때 달러가 들어가느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내 점수를 가지고 내 점수가 여기서 몇 등인지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72점은 과연 몇 등일까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때 평균을 구하려는, 순위를 구하려는 내 값은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얘 거를 가지고 이 전체를 가지고 또 평가해 보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닌 다른 거를 포함하면 F4번키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만약에 이제 A의 첫 번째 셀인데 여기다가 뭐를 눌렀어요? F4번 키를 누르면 F4번 키를 누르면 어떻게 변했냐면 A의 첫 번째에서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요거 기억나실 건데, 우리가 조건부서 조건부서식 매길 때 셀 주소를 쓰고 그때는 요렇게만 썼죠.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 했었어요. 그렇죠. 필터를 걸 때는 달러가 안 집어넣었었고요. 고급 필터 할 때는. 근데 우리가 함수를 계산할 때는 양쪽에 달러가 들어간 형태로 계산을 해요. F4번 키 누르면 셀 주소, 이거를 우리는 뭐다? 상대 주소, 이거를 절대 주소, 이거를 혼합 주소라 그래. 혼합 주소. 이거는 상대, 얘는 절대, 요거는 둘 다는 뭐다? 혼합. 얘도 혼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은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수를 계산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점수가 몇 등이냐 라고 해서 내 점수를 클릭했는데 내 점수는 나의 왼쪽에 있는 애니까 그냥 선택을 했지만 참조 영역은 나를 포함한 나머지까지 블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콤마 내림차순 0 써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써도 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되고, 자동 치역을 이용해서 드래그 하시면,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여기가 걸려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그러면은 저렇게 순위가 쫙 한꺼번에 매겨진다. 자,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나이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문제 3번. 주민등록번호 이게 어디에 있다? C의 네 번째부터 C 11번째인가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래. 나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는 2017년에서 책에 2016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에서 뺄게요. 출생연도 그리고 더하기 1 레프트 함수 쓰고요.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하래요. 레프트는 함수예요. 이건 함수고 앰퍼샌드는 연산자예요. 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레프트만 써도 안 되고 앰퍼샌드만 써도 안 돼. 두 가지 다 사용해야 돼. 예. 자, 주민등록번호 한번 찍어 볼게요. C의 네 번째 셀에 주민등록번호가 떡하니 들어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 이 주민등록번호의 앞에서 두 자리, 요거 98. 얘를 가지고 계산하래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여기에서 는 2017에서 빼기 98 요거 앞에 두 글자를 자르라 그랬잖아. 두 글자를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98 더하기 1. 여기 더하기 1 하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이 몇 살이에요? 1900 몇 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는 뭘 빼는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는 2017에서 1998을 빼고 더하기 1을 해야죠? 그래 이게 맞는 말이지. 근데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잖아. 책에서는 2017만 갖고 사용하라 그랬고 앞에 있는 두 가지 잘라가지고 98 사용하라 그랬고 더하기 1 쓰라고 했으니까 1 더한 거예요. 근데 틀린 거래. 근데 이 사람이 1998년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산해야만이 이 사람 나이가 19살이든 18살이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앞에 있는 19라는 글자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이거지. 그거를 요거를 이용해서 써야 돼요. 만약에 앰퍼샌드 연산자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는 2017에서 98을 빼고 더하기 1 했잖아요. 여기다 1900을 한번 더 빼줘야지. 앰퍼샌드란 연산자라는 말이 없으면 요렇게 써야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쓰면 또 안 돼. 결합하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2017에서 결합해요. 그런데 어떻게 결합해야 되냐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괄호를 묶어요. 안 묶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2017에서 19를 빼요. 그리고 98에서 1을 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래주면 틀린 거라는 거죠. 틀린 거. 왜 틀렸냐면 2017을 빼기 19를 하고 그리고 98에다 더하기 1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요. 원래 앰퍼샌드는 결합이라고 그래. 결합연산자라 그래. 결합연산자. 결합연산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여드릴게. 는 1하고 2하고 결합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랑이란 글자하고 해요라는 글자를 붙이면 얘는 사랑해요가 돼요. 그런데 19랑 98을 결합하면 뭐가 된다? 1998이 되고 19라는 글자랑 98이라는 걸 겹쳐도 사실은 1998이 돼요. 다운편에 써줘도 되고 다운편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연산자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우선순위가 낮다. 그러니까 덧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다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선순위를 괄호 안에다 묶어주지 않으면 1917에서 99를 빼주고 98에다 1을 더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얼마지? 1998이죠?
1998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998에다가 98 더하기 1이니까 99죠. 답이 이렇게 돼. 이거 답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틀린 거지. 우리는 어떻게 돼? 1998을 빼가지고 나이가 뭐 18하고 나와야 되는 게 답인데. 예. 이거는 이 연산자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책에 어딜 보시냐면은 74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 거기 이제 2016에서 빼는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는 2017에서 빼고 1998 빼고, 저 사람이 98년생이라 그랬으니까 1998이잖아요. 그렇죠? 더하기 1 하고, 그럼 20살. 이 사람 20살이네. 그렇죠? 자, 제가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0살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20살. 이 계산한 건데, 갑자기 1019라는 글자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998을 어떻게 매겼냐면 19라는 글자랑 98이라는 글자를 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1998이 되겠죠. 근데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와. 아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괄호를 묶어줘야 돼. 이렇게 묶어줘야 돼.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2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9라는 글자는 우리가 앰퍼샌드라는 연산자 때문에 인위적으로 쓴 거고요. 이 98은 어떻게 쓴 거예요?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앞에 9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에 앞에서 두 글자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레프트 함수입니다. 레프트 함수. 자, 그럼 여기 있는 98은 레프트 가로 열고 요 글자 주민등록번호에서 콤마 2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요 98이라는 글자는 이 주민등록번호 있었잖아요. 아까 주민등록번호 C의 네 번째 주민등록번호 있었죠.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왼쪽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두 글자를 자르니까 주민등록번호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두 개를 자르니까 그게 98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 사용했죠.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했죠. 이게 답이에요. 답을 유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시 우리 책 보면 74페이지. 책에서 2016을 뺀 겁니다. 저는 2017에서 뺀 거고요.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을 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1998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998을 뺐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근거가 98밖에 없잖아요. 98. 근데 인위적으로 1998처럼 만들었는데 이 1998을 쉽게 말해서 여기에 더하기를 해서 1900을 더해서 빼주는 건지 그게 아니라 글자를 결합시켜서 1998처럼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결합을 할 때 결합 연산자가 덧셈이나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먼저 결합을 시켜주기 위해서 괄호를 묶어야 되고, 이때 이거를 따옴표로 묶어도 되고, 따옴표로 묶어도 되고, 지금 따옴표로 묶었잖아요. 따옴표로 묶어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그리고 98은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앞 글자 두 개니까는 결과적으로 레프트 함수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해는 어느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고 나면은 이 문제를 보고 이 74페이지 해설을 보고 19라는 글자가 따옴표로 왜 찍혀있으며 앰퍼샌드는 결합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레프트는 또 뭐고 왜 괄호를 앞에다 중간에 묶어놨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시고 나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예.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레프트 함수입니다. 레프트 함수. 여기 레프트 함수 설명을 드리면 는 레프트 문자열 그 다음에 n 이건 뭐냐면 문자열에서 왼쪽에서 n개만큼 자른다. 즉 는 레프트 88 서울올림픽 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두 개를 자르면 뭐가 된다? 이것만 나오겠죠? 왼쪽에 두 개를 잘랐으니까. 네. 자, 는 레프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4개 자르면 뭐가 된다? 2018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따옴표를 제가 이렇게 쓰느냐? 당연히 여기는 따옴표를 써야 돼요. 따옴표를 안 쓰고 이 따옴표를 빼버리면은요 에러 나요. 그러니까 글자 이렇게 따옴표를 쓰는 거고요. 그럼 이 결과도 글자가 돼요. 글자. 근데 제가 이거를 숫자 88로만 써놓으면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숫자처럼 보일지라도 얘는 글자예요. 그래서 제가 따옴표로 묶어드리는 이유는 그 결과가 글자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프트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라이트는 어떻게 돼? 뒤에서 자르는 거죠. 뭐. 오른쪽에서 자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앞에 있는 두 글자를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레프트, 2 쓰는 거예요. 레프트. 네. 그 다음 문제. 자, 나이 계산했으니까 또 자동 적용하겠죠? 나이 계산할 때는 달러가 없잖아요. 왜?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는 내 거잖아. 내 거랑 다른 애랑 결합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만 해주면 돼요. 자동차에 쭉 하면 되고. 아까 순위는 내 거랑 다른 애랑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 다른 애에다가 달러가 들어가는 거고. 자, 밑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미납자 수가 몇 명이냐. 여기 수업료 중에서 납부자는 4명이고 미납자도 4명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번 문제. 수업료 뒤에 4번째부터 뒤에 11번째가 있는데 수업료의 미납자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빈칸이 미납자라는 말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 A count 블랭크라는 함수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해서 드리면 count A count 블랭크 함수에서 선택해서 골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는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무슨 함수를 다 줘요. 그리고 다 사용하래요. 아까는 max하고 lar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다 써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count A, count 블랭크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쓰라는 말은 아니고 다 쓰라는 말도 아니에요. 두 개를 쓰던 하나를 쓰던 다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를 사용하든 두 개를 사용하든 골라서 쓰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하나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 개를 쓰기도 해요. 다 사용하라고 하진 않아요. 다 사용하라면 이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나와요. 7번 문제는 무슨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지금 5번이나 6번, 4번이나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는 count 하고 범위를 정해주면 범위에서 숫자만의 개수
카운트 A는 올 뭐든지 다 세라. 범위에서 숫자, 글자, 기호 등 빈칸을 제외하고 모두의 개수를 센다. 이런 얘기고. 카운트 블랭크는 범위를 정해주면 범위에서 빈칸만에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빈칸이 미납자라고 했으니까 빈칸의 수를 세야죠.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를 셀 거예요. 자, 여기는 숫자가 몇 개 있죠? 8개가 있고요. 여기는 숫자가 몇 개 있죠? 없죠. 글자는 있지만 숫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셀 수는 없어요. 왜?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납자가 아니라 납부자 수를 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운트 A를 쓰면 되죠.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미납 이럴 수 있어요. 미납, 납부, 미납 이렇게 되면은 납부자 수를 셀 때는 카운트 A를 쓰면 안 되죠. 납부자, 미납자 다 나오니까는. 그때 조건부 개수를 세야 돼요. 근데 지금은 비어 있는 거는 미납자고 쓰여 있는 거는 납부자니까. 그런데 지금 빈칸 세는 거잖아요. 미납자. 카운트 블랭크 쓰는 거죠. 자, 여기다가 는 카운트 블랭크 가로 열고 쭉 범위 정해주면 돼요. 엔터를 딱 치면 하나, 둘, 셋, 넷. 4명이 미납자라고 나왔네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금방 머릿속에 뭐가 많이 차 있겠죠. 근데 특히 함수는 복습을 더디 하시면 머릿속에서 안 남습니다. 그리고 시험날 앞두고 몰아서 수업 공부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함수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